없어요, 의원님. 네. 이 박사를 사랑하시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국제 정세에도 누구보다 정통한 누군지 아시죠? 의리와 논리의 상징, 예, 곽성문 전 의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좀 추워졌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가 지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더 이렇게 아주 돈독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1332일째 서청대 독방에서 지금 홀로 투쟁하고 계십니다. 뭐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정말 10개월 정도 만에 이 도심에서 지난주부터 오늘로 두 번째 우리 탄핵 무효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잘한 점, 그 억울한 얘기, 왜 탄핵이 됐느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나름대로 조리 있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새누리당의 그 이른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62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자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 점을 가장 큰 의문으로 삼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유승민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게 됐느냐 하는 그 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시사적인 그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일입니까? 유승민이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국회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내고 뭐 희망 22라는 뭐 그런 뭐 간판을 내걸고 대권 도전을 공식으로 했다 하면서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또 뭐 김종인이가 뭐 축하를 하면서 대선으로 가기보다는 내년 우선 서울시장에도 한번 출마하는 뭐 가서 축사도 했다 그러고 해서,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그 유승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 연설 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이 감정이 많이 북받치고 해서 좀 격앙된 마음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유승민이라는 인간을 다루니까 좀 차분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승민이하고 아주 잘 압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고, 유승민이 부친이 우리 제 지역구 안에 살고 계셨고, 유승민이가 형제가 있는데 유승민이 형은 유승민이보다 3살이 많죠. 그 친구하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유승민이하고 가깝다는 것은 다 아시는 분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알기 때문에 저는 더 괘씸하고, 이 친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왜 저 탄핵의 대열에 갔을까. 저는 우선 첫 번째 이유로 유승민이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유승민이는 자기가 경제학자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자기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스콘신 대학, 서울 상대를 나오고 곧바로 집안이 좋으니까 영역 마치고 곧바로 미국 유학 가서 위스콘신에서 박사학위를 또 빨리 따고, 미국에서는 KDI에서 연구원으로 활약을 했고, 저는 그냥 연구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갖는 이제 생각은 유승민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가고 나면은 경제 관련 인사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의 강요 추천이라든가 해서부터 뭐 은행장을 비롯한 이 경영 관련 그런 기관장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 또는 금융감독위원, 이러한 정부 인사에 자기가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고, 실제 아마 당선되고 인수위원회하고 하는 동안에 아마 이력서도 수백 통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체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정치판과 청와대 행정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고, 특히 선거판에서 나름대로 공을 세웠다는 자들이 내미는 그 청구서는 받지 않겠다. 그거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노리고 대가를 바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선거판에 공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놓는 자들의 인사 부탁 이런 것은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으로서는 이력서를 수백 장 받아놨는데 관철된 게 하나도 없었죠. 거기서 아마 좀 힘든 상황도 있었겠죠. 또 뭐 그런 과정에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뭐 페이버를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승민이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경제부총리를 바랐던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권 후보가 되기 전에 말하자면은 2004년 3월 달에 임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른바 가정교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박사님들을 분야별로 한 명씩 해서 2주일에 한 번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 주선을 유승민이가 몇 년 동안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관한 공부는 자기가 사실은 다 가르쳤다. 그리고 그 분야 사람들은 내가 하는 대로 순서 있게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관두고 나서는 아마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안종범 의원이 또 그 당시에 그 역할을 또 했던 것으로. 그러면서 유승민이는 지가 경제부총리 정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말아먹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최경환이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사실은 최경환이와 유승민이 둘이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놓고 경쟁하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쟁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 점도 인간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경환 지금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최경환 전 부총리는 같은 대구인데 고등학교는 유승민이보다 한 해 먼저입니다. 나이도 한 살이 많고. 근데 대학은 또 다른 대학이고, 유승민이만큼 좋은 대학 못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행정고시를 해서 재경부에 들어가서 과장 정도를 했습니까? 하고 뒤늦게 또 하필이면은 유학 간 곳이 위스콘신 대학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유승민이는 KDI에서 아주 화려하게 잘 나갔고, 특히 이회창 총재가 두 번째 도전하던 2002년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총재가 2000년 초에 유승민이를 여의도 연구소 소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43살입니다. 43살의 유승민이는 이회창 당시 총재 대통령 후보에 아주 극진한 신임을 받으면서 여의도 연구소장을 해서 정치판에도 자기가 훨씬 선배고,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보기에는 최경환이는 좀 띨띨한 놈으로 본 겁니다. 근데 최경환이는 머리 스마트하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러나 뚝심이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나름대로 어떤 막 어리파라 할까, 그런 좀 이 소박한 그런 면이, 유승민이가 아주 그 머리가 좋고 스마트하고 그러면서 성질이 좀 날카롭고. 자, 유승민이는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는데, 굉장히 이 친구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 야, 이건 뭐 여러 가지.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캠프 때도 그랬지만은 유승민이를 어느 정도 신임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은 최종적으로 유승민이가 윤문을 해서 정리를 해서 드려야지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시절도 그랬고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밑에서 올리는 연설문 그대로 들고 가서 읽지 않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초고를 잡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을 미리 말해주고 그에 따라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논리를 정리해서 주는데,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빨간 사인펜으로 고칩니다. 몇 군데를 고쳐달라고 표시를 해가 보내는데, 이 유승민이라는 친구는 안 고치고 그대로 올려보냅니다. 대통령께 또 내려보내요. 요 대목은 좀 고쳐보는 게 어떠냐. 또 올려보내고 세 번째 내려오면은 던져버리고 가는 친구입니다. 그거를 좋게 보면은 소신이 있는 친구라 그러지만은 지가 알고 있는 지 분야에서는 지가 제일 잘났다고, 아주 오만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그런 성격인 반면에 우리 최경환 장관은 그냥 우직하고 받아들이고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보다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놈이 경제부총리가 되는데 지는 밀렸다. 거기에서 저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쟁 관계에서 유승민이가 굉장히 심각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앙심을 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유승민이는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친구는 말했지 않습니까? 요 까칠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독불장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이 당선된 그 시점에서 유승민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지가 한번 독립적인 정치를 해보겠다는 꿈을 가졌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부총리 꿈도 접고 결국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원내대표가 됩니다. 그 과정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뭐를 얘기했습니까? 복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복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냥 복지라는 거는 아니 돈 많이 주고 돈 베풀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 코로나로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망쳐놓고 또 위로금 100만 원 주니까 그거 좋다고 해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이가 던져주는 그 당근 그 밑밥에 넘어가 가지고, 자, 어디 시쳇말로 서울 가서 놈 전화도 잘 안 하는 우리 아들놈보다도 매달 돈 20몇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는 문재인이가 더 좋다는 그런 지금 백성들이 나오는 이 시점입니다. 그럼 유승민이가 바로 복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 한 말이 뭡니까? 안보는 우파로 하되 복지란 면에서는 좌파를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복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얘기를 하면은 유승민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또 한 명이 누구죠? 유승민이 꼬붕으로 따라당기는 이해훈이.
엄마 이혜훈이는 유승민의 꼬붕이니까. 그 요번에 또 서울시장 나온다고 또 며칠 전에 또 발표했죠. 유승민이 대권한다고 사무실 내고 그 다음날 이혜훈이가 지금 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갑니다. 아직도 걔들 둘은. 또 하나가 있죠. 진영이라고. 진영이가 2004년에 비서실장을 하고 2005년에 비서실을 이어받은 것이 유승민이 아닙니까? 자, 진영이가 박근혜 대통령 1년 차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는데 9월 달에 이 친구가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선거 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그랬. 근데 실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라 재정을 살펴보고 국정 운영을 해보니까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는 게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됐기 때문에 좀 줄이자, 단계적으로 가자 해서 우선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있는 상위 30%는 주지 않는 거로 하고 차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정책을 세웠는데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진영이라는 친구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정치인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사표를 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국 뭡니까? 탈당해가지고 2016년 선거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당 출마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은 또 행자부 장관 하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장관을 2번, 3번, 4번 해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야 이쪽 저쪽 보수 진보 보수 좌파 정권을 바꿔가면서 장관 2번 해먹는 놈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진영이가 이게 또 비서실장 출신이죠. 진영이 얘기 잠깐만 할까요? 여러분 뭐 혹시 지루하지 않습니까? 짧게 해야 됩니까? 진영이라는 작자는 1년 동안 2004년 1년이 아니죠. 뭐 4월부터 했으니까 한 8, 9개월 비서실장을 하고 2005년에는 유승민한테 넘겨줬는데 자 2007년에 우리가 캠프를 만들어서 MB 캠프 만들어서 할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영이가 단 한 번도 우리 캠프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비서실장까지 지낸 진영이를 좀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대통령께서 진영이는 냅둬라. 지가 알아서 다 나한테 열심히 다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압니까? 진영이가 비서실장 하던 2004년 그때부터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지금 이제 바로 요 시점입니다. 다 11월 달 날씨 추워지면은 뭐 합니까? 김장하지 않습니까? 김장. 김장하는데 진영이 지역구가 용산 서울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쪽방도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고 노숙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여러 사회단체들도 그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진영이가 하는 그 용산구청에서 남대문 그 일대에서 아주 김장을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아주 크게 해요. 거기에 진영이가 데리고 가서 김장하는 데 가서 대통령이 직접 김장을 같이 해서 그걸 갖고 배달 나눠주고 이러는데요. 진영이가 비서실장 그만두고도 2005년에서부터 제가 알기로 대통령 되기 전까지 2012년 이때까지 그 용산 진영이 김장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이한테 애정을 나타내. 왜냐? 첫 번째는 그 진영이가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에도 내 어떤 이 척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진영이한테 그렇게 대통령 하면 박근혜 대표 모시고 가려고 전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난리치는데도 하루를
꽃밭 가서 김장 행사에 참여하면서 진정이한테 보내는 행사를 12년 11월 달까지도 했는데 이자가 그래 복지를 내세우면서 사표 내고 박근혜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자들이 복지를 주장한 건 딴 거 아니죠. 간단하죠. 국가 예산 가지고 지 이름으로 그냥 막 풀어제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승민이가 원내대표 시절에 또 하나 큰 건 저질렀죠. 저 광주 전남에 김대중 기념관 짓는 거, 그 기념관이 한두 개입니까? 그게 뭐 아시아 문화재단 무슨 기금으로 해서 당시에와 앞으로 그까지 무려 5조가 투입되는 김대중 기념관 사업을 유승민이가 소부를 쳐가지고 선물로 전라도 놈들한테 던져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승민이 정치적인 꿈을 가지려고 이자가 그때부터 자 인사 추천했더니 대통령이 안 받아주고 경제부총리 뛰어봤더니 최경환한테 넘어가고 오케이 자 난 내가 당신보다 못할 게 뭐냐 똑똑하다 그리고 지 정치하러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영이 같은 놈이 복지 확대 약속 안 지킨다고 뛰어나가고 그 따라다니는 이혜훈이가 또 그 경제학 박사라고 또 옆에서 쫓아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유승민이가 떨어져 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있죠. 그럼 왜 유승민이가 김무성이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들어갔을까? 자, 이건 이제 제가 앞으로 또 기회를 보고 왜 이 보수의 이 몇몇 놈들이 대통령을 탄핵했고 왜 보수 언론들이 참여를 했고 강남의 재벌들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른 척했고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왜 침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데 왜 보수의 잘난 놈들이 입 다물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분석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통점을 우선 찾자면은 유승민이와 김무성이는 잘난 아버지를 둔 잘난 아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이는 어쨌든 방직공장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집안 내서 금수저를 물고 났고 유승민이도 아버지가 대구 경북 지역의 변호사로서 소득 1위를 가졌고 국회의원을 3선을 한 정치판의 금수저입니다. 또 이 금수저들끼리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버거운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1300일이 넘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 천만 표를 몰고 다녔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영향력을 겁을 내서 못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박근혜 대통령 무서워서 못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김무성이 유승민이한테도 두려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고 지금 우리가 간단히 정당 근무에도 50몇 가지의 그 큰일을 하시고 물러나와 있을 보수의 어떤 어른으로서 딱 있을 때 유승민이 김무성이 지들이 박근혜 건너를 벗어나서 장난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뜻이 맞은 거죠. 배짱이 맞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 정리해버리자. 그리고 내각제로 가자.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각제의 어떤 그 도둑놈 같은 배짱이 맞아서 유승민이가 비서실장으로서 모시던 그 주군을 배신하고 저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작자가 대권을 하겠다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1년에 맥이 닿는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졌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자, 김종인이가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두 사람의 탄핵과 구속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자, 저는 처음에 말을 잘못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했다고 사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탄핵당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명박이가 돈을 챙겨가지고 지불을 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홍지수 작가가 아까 비디오에도 한 사기 탄핵파들, 이 사탄파들이 탄핵을 정당화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예요? 김종인이. 그리고 김종인이 저 또 호남 출신이니까 김종인을 내세워 가지고 사기 탄핵파들의 사기 탄핵을 합당화 시켜주는 방법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어떤 잘못에 대한 사과, 이명박의 어떤 개인 비리에 대한 사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같이 대통령 지냈다고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우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만 어쨌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부터 내려왔던 지난 50년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또는 지난 70년 산업화 세력 이룩한 대한민국의 이 화려한 산업화와 건국의 역사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들이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자들의 정당 이름이 지금 피플스 파워 파티에서 PPP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치학에서 피플이라는 용어는 인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 언제 국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인민당이잖아요. 인민당. 문성근이가 옛날에 노빠들 끌고 만들었던 단체 이름이 국민의힘이에요. 이 이름을 빌려다가 하는 이자들이 박정희의 그 정통성, 박근혜의 역사를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종인이가 추진하는 뭐 연말내로 하겠다는 사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꾸로 저는 촉구합니다. 김종인 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칩시다. 제가 사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세 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저 김종인, 저 사탄파 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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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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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들이 사탄파들의 이 사기 탄핵을 정당화시키는 밑자락을 깔면서 이 바탕 위에서 이제 유승민이 대권 도전한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무성이도 가만히 있습니까?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바람을 잡으면서 부산시장은 지금 언론에 여러 군데로 나오죠. 김무성이 손에 달렸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치가 그렇게 지들이 맘먹은 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님, 자, 이 사기 탄핵한 이자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내년 봄에 보궐선거가 있으면은 어디론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게임이 있죠. 대가리 나오면 톡 때리는 망치로, 꽁망치로 때리듯이 유승민이, 김무성이, 이재호, 저 또 홍준표, 홍방자 저런 자들 대가리를 때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 팔림도 또 좀 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